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포항은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담회 하고 거기 지역 가는 건데 또 이제 그 집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언론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들 하셔서 포항도 이제 조직이 갖춰지고 하면은 버스를 해서 서울역으로 모여야 됩니다. 3월 달이 특히 제가 3월, 6월, 12월 달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3월 달에 정계 개편이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준비는 많이 돼가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정의당 숫자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 숫자가 대한애국당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 6월 달 정도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좀 만들어 보자. 12월 달이나 1월 자유한국당이 이제 공천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한 40에서 한 50석 정도의 의석을 가지고 갈 거다. 그랬더니 이제 뭐 저희 당을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은 야 그러면 보수가 다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다음 총선은 여소야대 전국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보수 정당이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고, 그 여소야대 전국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저희들한테 좀 맡겨주시면은 저희들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고, 그 다음 대선 때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만약에 지금 좌파 독재 정권 상황으로 지금 이제 2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는데 이 앞으로 3년 더 하고 또 지금 1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5년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나라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하나는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 세력들은, 그리고 지금 투사파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제 세력들, 이 내각제 연방제 세력이 야합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두 세력이 야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체제는 연방제, 소위 사회주의 연방제 체제가 되고 권력은 정치 세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탄핵파들 대강 한번 보십시오. 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이, 다 그 집안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맥을 이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들이 촛불을 들고 민중민주주의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촛불 혁명을 한 거는 맞는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에 반대되는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권력 찬탈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들이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자유민주주의가 잘 돼가 있다는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처음에 정권 저들이 할 때부터. 근데 결국은 보십시오.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들의 무능,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그러한 정책, 소득주도 성장, 자유 마음대로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원전 폐지, 공무원 17만 명 늘리고, 뭐 북한에 뭐 도로 철도 해주고, 이거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노령같이 언론 방송을 장악해가 하나의 결정사항으로 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 생각대로 끌고 갈 줄 알았는데 태극기 세력이 나타난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지속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거예요. 만약에 대한애국당 같이 진실 정의를 부르짖고 이 판이 잘못된 판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새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 기치를 가지고 안 갔으면은요, 벌써 김무성, 유승민은 정치의 전면에 나섰고 그들은 벌써 이 주사파 연방제 세력하고 야합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감옥에 묻혀버리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리는 믿은 거죠. 우리 대한애국당은 처음 탄핵 시작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국민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은 언론 방송이 다 장악돼가 있고 싸워야 될 112석 있는 보수정당, 또 보수라 자칭하고 있는 바른정당, 절대로 싸우지 못하는 핸디캡들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태극기를 들고
우리를 애국을 부르짖고 있는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힘을 바깥에서 아니가 서울역으로 결집을 해서 김정은이 이제 답방할 거예요. 3월 1일 날 3.1절을 북한하고 100주년을 같이 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북한은 3.1절에 33일을 소위 말하는 반역자 일제 잔재 세력이라고 뭐라는데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3월 10일 날 불법 거짓 탄핵된 날짜, 이 날짜를 계기로 우리는 지금의 태극기 세력, 지금의 집회 세력의 3배 정도는 늘려야 돼요. 그 세력이 바깥에서 자유한국당을 엄청 압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이 독주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정권, 독재 정권을 압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서명대하고 또 힘들어 하더라도 태극기 들고 서울역 나오고 내 한 사람이 안 나가면 어떨까 이 얘기가 아니고 나 하나가 안 나가면 태극기 집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날씨가 더 덥든지 날씨가 더 추울 때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분 한 분이 비 와서 사람이 줄까봐 눈 와서 사람이 줄까봐 더 오시는 거예요. 지금 매주 이번 주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기록을 세울 거예요. 날씨도 내일 좋더라고요. 아마 엄청난 숫자들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와보시면 압니다. 제가 태극기 집회, 서울역 집회를 와보시면은 그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언론 방송 아시잖아요. 근데 원래 돌아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제가 전개개편 핵심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고 대한애국당의 교섭단체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중앙일보 특집으로 나와요. 뭐 다른 면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한국일보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 지금 우리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야 될 길, 지금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탄핵 정국 2년 사이 작년 재작년 11월부터 쭉 지켜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들이 2년 동안 그거 서슬 풀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힘 가지고 있으니까 다 두더지같이 구멍에 다 숨었잖아요. 오로지 대한애국당 태극기 이 세력만 태극기 이 세력들이 앞으로 나와서 싸워준 거지. 신작 싸워야 될 정치인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든 뭐가 걸렸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똑같이 김무성 개파 일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 세습을 가겠다니 마르고 닳도록 정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좌파 독재 정권도 못 물리치고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 계속 3가지의 조건을 갖춘 정치인들을 빨리 국회로 보내자. 첫 번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이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투쟁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이 투쟁력을 바탕으로 다 좋은데 깨끗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청렴하고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학력보다도 그들의 경력보다도 지금 학력 보고 경력 보다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꼬그라져 버렸어요. 다 판검사 출신의 교수 출신의 판검사 출신 교수 출신이라도 투쟁력이 있고 야당하고 확실히 싸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 바깥에서. 왜? 자유한국당이 지금 우리가 2년을 봤지만은 이 대통령 2사람이 감옥 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지역낸 대통령이 감옥 가서 33년형을 받았는데도 투쟁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변화, 혁신, 개혁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기대하지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교섭단체 정당을 만들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회를 다시 물갈이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다음 대통령 단일 후보 내어가지고 다음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것이 대한애국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2가지 제가 말씀드린 건 다음 총선의 여소야대 정국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보수우파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 명령을 저희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한 것은 대한애국당이 급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됐습니다. 대한애국당이 나가면요, 자유한국당 거의 다 떨어집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그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외관이나 성주 뭐 이쪽 국민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은 텔레비를 많이 보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텔레비 보면 다 거짓말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길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당보를 한 달에 2번 10만 부씩 20만 부 만드는 거, 그거 당보 계속 지속적으로 돌리고, 서명운동 힘들더라도 2~3명이라도 모여가 서명운동 시작을 하고, 각 군마다 성주군도 하고 보령군도 하고, 장날마다 우리 팀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어제 장날, 오늘은 여간 장날이고 외관, 다음에 성주 장날은 성주, 그 다음에 뭐 성주에도 큰 데 있잖아요, 장날, 그죠? 그 큰 장에는 우리가 서명운동을 가자, 이렇게 팀을 짜야 됩니다. 이게 선거, 국회의원 선거구잖아요. 외관, 칠곡, 성주, 보령이, 그죠? 성주, 요게 국회의원 선거구잖아요. 여기에 물론 칠곡이 외관 칠곡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3개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팀을 짜서 한번 그 서명운동하고, 또 구미는 구미대로, 뭐 구미는 저는 국회의원 둘 다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시장을 저런 식으로 좀 싸우다가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되게 아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빨리 깨닫고 참 그분이 탄핵 찬성은 안 했다고. 단지 하나, 이 탄핵 정국에서 특히 구미 같은 지역은 국회의원이 나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그것이 그분들이 해야 될 도리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도 대단히 괜찮은 인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총선은 대한애국당이 뭐 보통 사람들 몇십석 뭐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의석을 가지고 대한애국당이 나갈 거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고요. 그동안 대한애국당을 믿고 또 저 당대표 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를 믿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도당이 빨리 이제 도당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북 투어를 마치면 다음 주 금요일 날 투어 마치면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도당위원장 선임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래서 사무실은 그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은 대구 지역이 경북 남부에서 올라오기 좋고 북부에서 내려가기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을 대구 쪽에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 선임되면은 도당 사무처 인선을 하고 각 지역별로 대구하고 경북이 아무튼 움직여야 됩니다. 막 움직여줘야지 이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뭐 저는 대통령 나오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나오시는 상황에서 또다시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같은 인간들하고 정치에 개입하지, 정치에 엮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빨리 정계를 은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아무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당의 강령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을 한 사람들은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의 제1호 강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예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해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이런 것이 당의 강령이다. 당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당의 법입니다. 법. 그 강령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의 성장세가 간단치 않습니다. 대단히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이제 대한애국당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참 보수 아스팔트 정당이라고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대강 하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지금
1년하고도 7개월, 8개월 넘어가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작년에 100회 태극기 집회까지 끝났잖아요. 원래 이제 내일이 이제 102회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우파 정당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아스팔트 정당이면서도 다 자생적 정당. 자기가 당비 내고, 자기가 회비 내고, 태극기 집회 오는 것도 자기가 회비 다 내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 거제에서는 새벽에 5시에 일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오는 것이 대한의 의국단이에요. 무서운. 그래서 저도 어깨에 부담이, 당대표도 부담이 참 많이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정당들이 볼 때는 무서운 조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서운 조직이다. 여러분들이 이 무서운 조직을 이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여기서 김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 뵙고 막 추운데 고생하시는 동지들 뵈면은 제가 식사라도 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여성관이하고 다 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당 당직자분들은 요 간담회 마치면 바로 자리 이동을 해서 김천으로 이동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